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한 주의 중반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아무래도 좀 올랐던 만큼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반도체 그리고 또 거기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약세, 코스닥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HB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반도체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수의 하단을 받쳐주는 흐름입니다. 네. 요즘 시장을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장한테 물어보고 싶죠. 어떤 걸 너 물어보고 괜찮은 싶어요? 거 맞니? 더 갈 거니 말 거니? 약간 지금 시장이 정말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한 가지 좀 분명한 건 예전처럼 아주 막막하지만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상황 좀 보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또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날 것 같은 기분 좋은 기대감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좀 잘해야지 수익을 내야지 맞아요. 이렇게 요행수로 뭔가 느낌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신으로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남이 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종목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게 될까요? 아무래도 항상 이 오프닝 속에 녹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블록딜에 대한 소식이 나왔던 알테오젠.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업종 전반으로 안 좋게 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코스닥을 하락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알테오젠의 블록딜 소식으로 인한 급락, 또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알테오젠이 11% 가까이 하락을 했고 HLB도 오늘 9% 넘게 빠졌는데요. 사실 알테오젠이 미국 머크와의 독점 계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달 사이에 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거의 2배 넘는 상승률을 맞아요. 보여줬던 종목이잖아요. 좋았죠.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고점의 신호인가? 뭔가 악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 이 급락의 지분을 급락에 다시 한번 그래도 아직 기대감은 살아 있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탈출의 신호인지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투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 기업들이 집안 단속 잘해야 돼요. 잘 가다가 갑자기 대주주들이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다들 흔들하죠. 본인이 대주주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 또 HLB 그룹주 이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의 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은 괜찮은지 이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특정 HLB 관련된 그룹주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걱정을 좀 해봐야 될까요? 기업은 괜찮은데 네. 슬슬 걱정해야 될 시기죠. 매매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께서는요? 네, 4번 이상 없지만 네. 네. 투자 가치는 없다. 투자 가치는 없다. 현재 시점. 네. 역시 또다시 한번 더 차갑게 주제에 따라서 찬물이 끼얹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알테오젠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급락한 내용 자체가 이제 공동 창업주가 있죠. 알테오젠에 지금 현재 이제 이 박순재 대표의 아내였던 이제 정혜신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는 최근에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작년 말쯤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했고 이제 약간의 뭐 기사를 보니까 뭐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이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런 김에 이제 또 휴식하면은 또 이제 돈 많으면 휴식만 하지 좋으니까 왜. 네. 또 돈 있어야 놀러 가니까 휴식할 때 필요한 그렇죠. 자금 마련. 그래서 하면 되지, 그걸. 네, 블록딜을 했는데 이 블록딜 물량이 또 이제 어마어마했죠. 이제 뭐 몇천억 대 엄청난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일전에도 몇 번 이 지분을 판 적이 있었어요. 일전에도 뭐 2020년에도 그렇고요. 이제 뭐 외국계 회사에 한번 또 뭐 지분을 넘긴 적이 있었다라든지 몇 번 이제 이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퇴사도 했는데 이거 슬슬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합리적인 그렇죠. 의심이. 네, 이미 이제 이전에 한번 그랬었던 이력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사실 대주주라면은 이래서는 안 되죠. 왜냐면은 오늘 알테오젠의 급락이 비단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시장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지금 시장이 오늘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상당히 이제 순식간에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이 알테오젠의 이제 급락에 대한 부분은 분명 이제 대주주로서는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투자자로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키투르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큰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단가는 큰 급등이 나온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인 75,000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이미 이제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온 단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알테오젠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증시에서 이번 주에 유독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승할 만한 이슈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짚어주셨잖아요. 오전에도.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고 미증시가 올라온 가장 근간이 되는 이슈는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빅6 기업들의 상승세.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끌고 와줬고 FOMC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줬었어요. 최근에 이제 파월이 FOMC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서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제 나올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한 6월 정도 돼가지고 금리 인하를 아예 실시를 해주어야 시장에 확실하게 또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 보여지면서 더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또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갈 만한 이슈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증시거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과매수냐 과매도나를 판단하는 ADR 지표를 봤을 때 여전히 과매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자금이 돌 만한 환경 자체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HLB 그룹주도 그렇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신규 투자를 누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HLB 그룹주를 안 본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HLB 그룹주 말고 살 게 없었어요.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오늘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부 종목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쏠렸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HLB나 알테오젠 같은 이슈 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은 수급이 쏠렸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의 환경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장이 무언가 화제가 될 만한 혹은 시장이 좀 끌어올려질 만한 이슈도 어느 정도는 좀 가라앉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한다면 지금 HLB 그룹주나 혹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지금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뭐 리보세라님에 대한 뭐 계속해서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이슈 반영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는 다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이나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슈가 나와 주어야겠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트루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이라든지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품목 허가가 돼서 또 눈에 보이는 또 실적이 올라간다라든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화 될 만한 것들이 나와 주어야지 주가가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든 HLB 그룹주든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저는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너무 올라간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 요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 또 결국에는 저점에서 물량 받아주는 종목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사실 알테오젠이나 HLB 그룹주들이 조금씩 물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저점에서 새롭게 물량 받아줄 종목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씩 그런 종목들이 또 새롭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저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뭐 변압기나 혹은 로봇주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한 사이클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조금 이제 자제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섹터군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알테오젠이나 HLB 그룹주들 이쪽을 보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알테오젠 급락은 기회다. 내일 반등 나올 거다. 떨어지면 또 산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그래도 사업에는 크게 이상은 없는 거니까 이슈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업에는 문제가 급락을, 없죠. 나와야 나오는 거지. 네, 내용이 네. 너무나도 좋아요. 좀 위험한 전략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미 한번 이제 오늘 추세를 깨버리는 급락이 한번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투심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반등 나올 거야 라고 하고 무작정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우리가 항상 양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는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궁에서 하락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약 한 61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0% 정도가 대략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가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추세는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는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죠.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내일 이제 5일선이나 혹은 10일선을 좀 돌파해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되고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알테오젠이나 HLB 그룹주를 다시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저는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마음 편하게 묻어갈 수 있는 분들은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알테오젠이나 HLB 그룹주 내용 좋으니까 신규 매수해야지 라고 하면 이미 좋은 것들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게 나와 주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요거는 사실 또 우리가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회사 내용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펀더멘털만 믿고 가기에는 조심해야 되는 단가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께서도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업에 문제가 없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본업에 문제 없는 주식들이 네. 아주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은 코스닥 같으면 HLB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 플랫폼은 제일 세계 1등 기업이에요. 바이오 플랫폼은 이것만 사면 됩니다. 그 신약 개발 회사, 신약이 항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뭐 간염 이런 쪽 암 쪽에는 HLB가 가장 세계에서 이제 앞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요즘 최근 들어 뭐 비만 뭐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레고케마 이런 이제 기술 수출했던 기업들 좋고 거래소는 이제 기존 제약사들이 전반적으로 뭐 이제 기술 산미약품하고 여러 가지 유한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각 분야에서 잘하는 회사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에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연구개발비. 그럼 연구개발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실제로 신약이라든지 뭔가 해내지. 계속 가다 돈을 못 대주면 개발비만 나오고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 바이오는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2-3년 빠지고 나 바닥에서 그냥 사놓고 3년 기다리면 두세 배 먹겠다 생각하면 바닥에 사놓고 있으면 거의 2년 안에 100%가 나요. 최소. 기술적으로도. 기술적, 바닥에서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는 기업들은. 네,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HLB 관련된 리보세라닙이라든지, 감릴리 주밤, 이런 게,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 시각 측에서도 특별한 이제 뭐 의견 들었는데 특별한 의견 없었으니까 아마 승인이 될 거야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처방약으로 이제 목록 올라가면 그게 이제 다 결론 나면 이제 판매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HLB는 미국에 9월달에 이제 판매를 할까 해서 미리 막 생산 시설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이제 그 승인만 나면 바로 판매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미국에
이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실제로 보험 적용하든지 처방전에 올라가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시장도 크고. 그럼요. 이걸 10년 전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거 700원 할 때 저도 100배간 그러면 했는데 왜냐하면 그 LSK 바이오라고 개발하는 연구진 박사들이 항암 관련 박사들 세계 최고가 있었거든 거기에.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그러면 LSK 바이오에 돈을 대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HLB가 대준 거예요. 원래 고무보트 만든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LSK 바이오라는 회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주들은 개발자, 박사들, 이 박사들을 연구해야 돼요. 얼마나 신뢰성 있고 잘하는지 개발. 그것만 알면 대박이 터져요, 바닥에서는. 그래서 우리 금방 알테오젠은 뭐 주로 바이오 플랫폼에 아주 뭐 최고 기업이니까 그것만 알고 시가총액 한 뭐 30당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하니까 작년에 엄청 쌀 때 제가 이제 이 시가 작년에 여름 정도에 이제 바닥이니까 한 2, 3년 보고 이런 바이오주로 사놓으면 뭐 두세 배는 기본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가 좋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지금 알테오젠이 아까 김효준은 다 설명을 했듯이 지분 공동창업자 박사인데 이분이 그만두고 다 이제 손 놓은 거죠. 그러면 손 놨으면 지금 회장 직원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판 거는 3%밖에 안 돼 전체에서 3%도 이게 11조 대 갔으니까 3천억의 돈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 3천억 팔아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회사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지분이니까 팔면 개인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뭐 양도세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커 3천억이면 아까 앵커님 PD님 우주여행을 수백 번 갈 수 있는 돈인데 우주여행 가면 뭐 4억에 한 10억 들겠지 않아, 그죠? 엄청나게 갔다 올 수 있겠네요. 아예 저기 우주선을 개발하는데 돈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판지는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뭐 대주주 지분은 있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160만 주가 이렇게 돈이 된다는 게 지금 4인이 갖고 있는 주에 1260만 되거든요. 그 160만 주만 팔았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1000만 주 지금 얼마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팔았다는 것은 이제 그것도 공동 창업자 한 명이 손을 떼면 그 기업은 생각보다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이제 셀트론을 보면 알죠? 셀트 서정진 회장이 2008년도 코스닥 회사를 3천원 정도 인수해가지고 계속 키워가지고 100배 가게 30만 가게 만들어놔서 실적도 좋게 5천억 영업이익 만들어놨는데 서정진 회장 어느 날 손 뗐잖아요. 그렇죠. 손 떼고 이선 물려서 새로운 어떤 벤처를 하겠다고 막 갔다가 지금 왔잖아요. 그 다음 주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쉽지 않다. 가격은 고평가돼 있고 그래서 장기적 성장세는 문제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장기니까 많이 빠졌을 때 다시 한 여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잡아서 가을에 팔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또 아주 급락을 좀 해버렸던 알테오젠과 관련된 HLB와 관련된 내용들 좀 분석을 해봤고요. 조금 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회사 그리고 CMO와 관련된 그런 회사 두 가지를 볼 텐데 뭐 잘 알고 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들의 시간이 되돌아오는 건가 이 부분까지 좀 확장할 수 있는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균 전문가께서는 이 두 기업을 좀 대표하는 이런 업황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매력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돌 때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나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러니까 다 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학회 이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돌아줬어요. 맞아요. 돌만큼 이제 돌아준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삼마나 셀트리온도 항상 이제 저는 강조드리는 부분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잖아요. 네.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삼바도 그렇고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어떤 게 지금 이제 뭐 삼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4공장이 또 추가적으로 매출에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3조 원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4조 원 매출까지도 지금 이제 달성하려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램시마가 또 허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매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또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성장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키워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네, 상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항상 이제 우리가 이슈만 보고 저는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슈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주가로서 보면 사실 좋은 내용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근데 기존의 주주분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그나마 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정말 몇 년 동안이나 이 구간부터 보게 되면은 2021년이니까 3년 동안 71만 원부터 87만 원 정도 구간까지 딱 한 15만 원 정도 구간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네요. 3년 동안. 네.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주지 못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내용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이 한 번에 확 뛰어오르기는 힘든 그러한 이제 종목군, 기업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종목은 여태까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결국에는 현재 단가도 박스권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박스권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자신 있게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을까? 결국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얼마 가지 못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금 보게 됐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약간은 지지받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는 시장에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집중을 받아 주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차례 더 집중을 받아 주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또 키워드가 좀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또 주총을 했잖아요. 어제 주총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서준규 시장이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뭐 합병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이제 좀 말을 바꾼다라든지 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도 합병을 원래는 한다라고 했다가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약간의 또 뉘앙스가 바뀌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도 뭐 결론적으로는 뭐 주주들이 별로 이제 만족스럽지 않게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주주들 간에 또 약간의 기싸움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 강성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매력도가 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도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거. 네, 그냥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이미 HLB든 뭐 알테오젠 그룹주든 뭐 그다음에 학회 관련된 종목이든 상당히 순환이 또 강력하게 잘 나와 줬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음 섹터군, 다음 순환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더 시선을 돌려봤지만 업황 자체가 글쎄 약간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께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미 성장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조그만 회사도 바이오 시밀러 한다고 그러고 뭐 SK도 하고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해외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회사 산업들은 최소한 20% 이상의 성장하면 주식을 한 주도 안 팔아도 되는데 이게 20%대에 성장하다가 10%대 내려와요. 그럼 주식이 많이 빠집니다. 빠졌다가 다시 20% 이상 계속 가면 다시 가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성장 산업은.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 급격히 성장하다가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에서 마이너스도 갔다가 성장률이 네. 또 조금 좋았다가 또 급 변동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뭐 셀트리온도 시장은 뭐 대다수는 알려져서 많이 점유했고 이제 올해 셀트리온 같은 미국 시장에 신규 진출한 약품도 있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건 좀 더 이제 올해 매출 성장 크겠지만 삼성 바이오로 이렇게 보면 삼성 바이오는 올해 작년 대비 14%
컨센서스가 내년에 15%, 그 다음에 12% 이렇게 성장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공장을 지으니까 거기서 잘 팔렸을 때. 그럼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전에는 뭐 30%, 90% 이렇게 성장했어요. 1조 5천억에서 하다가 2021년도, 22년도 3조 매출이 나오고요. 작년에 3조 5천이니까 그 다음 확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 사공장 쪽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주식 21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이제 꾸준히 10%대 나오니까 주가 좀 내려오고 그 박스감 올라와 있고. 그럼 셀트론 같으면 마이너스도 갑니다. 이게 매출 성장이 21년도는 2%밖에 성장을 못했고요. 22년도 20% 갔다가 또 작년에 마이너스 4.7 가죠. 그 작년 마이너스 올해는 좀 미국 시장 올라가요. 그런데 또 1, 2년 뒤에 되면 또 10%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론은 제가 토마토 TV 역 15년 했을 때는 셀트론은 8, 9만 원 무조건 갖고 있어도 30만 원 계속 이야기했는데 18만 그러면 그 이제 18년 그 이후부터 30만 원 갖다 내려오고 이제 회복만 하는 거지 새로운 역사를 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전기차 같은 거 배터리 마찬가지예요. 30, 50% 성장하다가 30% 하다가 작년에 이제는 20%대 내려오거든요. 아직 20%대 가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 올해 10% 왔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내고 다시 20% 성장이 가야 돼요. 그래야 주식 회복하고 그러면 나중에 계속 20%대 26년도 이후부터 27년도 이후부터는 만약에 10%대로 성장이 내려오면 배터리 관련 주식은 매매할 건 매매만 해야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성장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보시면 과거의 차트 보시면 셀트론도 요 18년도 30만 원대 34만 원 고점이고요. 그다음에 20년도 회복만 한 거죠. 고점을 반타작 이상 내려왔다가 70%까지 내려왔다가 회복하고 이제 계속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올해 성장을 좀 더 하니까 그럼 올해 어느 정도 올라가자면 이 사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박스급만. 그러면 이제 그럼 새로운 걸 보여줘서 삼성바이오도 100만 원대는 뭐 103만 원이니까 이건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는 돌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수익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20만 가더라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바이오 시뮬러는 큰 뭐 몇 배 보고 투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 아까 뭐 이제 HL 같은 뭐 새로운 거 딱 하면 엄청나게잖아요. 그죠? 아직도 신약 이제 시작하니까 결국 제대로 하는 뭐 암을 정복하게 안 되잖아요. 암을 정복하면 이제 엄청 그다음부터 안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게 훨씬 더 성장하고 특히 비만 치료제 같으면 얘기만 나와도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약 바이오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급등락이 심한 부분, 그리고 또 새로운 쪽으로 성장성이 있는, 현상이 많이 좀 떨어져 버린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종목들이 왜 안 가게 되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지금은 약간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서 투자를 적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또 반도체 어떤 거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게 사고 싶어진지 남겨주시면 매수문의 저희가 그에 대한 전략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네. 0232-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번 주에 아주 뜨거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안나님께서 올려주신 센즈랩인데요. 네. 또 여기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에너지가 한번 들어갔었죠. 11,5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가셨나요? 아니면은 예전에 올해 초에 들어가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10% 매물대를 바닥으로 잡고 다시 반등할까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최근에 아주 급등세를 보이고 오늘 또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셨을까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셨을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사셨으면은 사실 또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조금 하신 거고 그쵸.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슬슬 정리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센즈랩이 결론적으로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가까지 해서 23%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틀 만에 이제 50%가 넘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요게 이제 반등이 안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반등이 굉장히 강력하고 크게 나온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또 MS와 함께 보안 협력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보안 쪽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AI가 계속 이제 발달하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의 발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좀 이제 뭐 해킹이나 혹은 이제 뭐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이 더 성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미래에는 데이터,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제 이 보안 쪽으로도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뭐 센즈랩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전체적으로 종목도 보게 되면 뭐 모니터랩이나 혹은 이제 최근에 뭐 K사인이라든지 이러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2거래일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봤을 때, 이게 무언가 확실하게 성장성에 대해서 산업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테마성이 조금 꼈구나. 요거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센즈랩이나 혹은 이제 뭐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지 아직까지 적자 혹은 이제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보게 되면 한 100억, 200억 정도 이제 그 이하거나 굉장히 이제 덩치가 작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AI 조금 더 이제 연관성 있는 약간 이제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한다라거나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좀 약간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보안 쪽은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건데 오늘의 흐름이 저는 분명하게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오늘 또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2천억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센즈랩이 이제 매출이 한 150억, 2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그러한 기업이 이제 2천억 정도가 거래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기존에 갖고 계셨다면 지금 센즈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틀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가를 이탈을 하면 저는 일단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을 또 소화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오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매물 구간을 좀 소화를 해주고 지켜줬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일전에 이제 저희가 한국 BNC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BNC가 아마 그 예가 될 것 같은데 한국 BNC가 이때 저희가 상담이 처음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 매수가 유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보게 되면 지켜주는 물량,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량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약간은 좀 빠져나오는 물량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 외 다른 보안주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빠져나온 물량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 이탈하게 되면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온 만큼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저가 깨지 않고 추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또 오히려 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안내를 드리는데 만약에 12,50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탈 시 정리 그리고 1차 목표가 12,500원, 2차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로 잡고 가시면은 크게 대응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만큼 상승이 나오면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센즈랩 이틀 연속으로 강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자, 우선 저가 이탈 시 매도, 그리고 1차 목표가 12,500원 뚫어내야지 꼭 보시면서 대응하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 역시나 또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코인 대마왕님의 종목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도 10%라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37,900원, 이제 4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기는 하죠. 34,800원에 15% 담으셨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좀 따라잡으셨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익절을 못했는데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있거든요. 재룡전기 어떻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변압기, 뭐, 계측기부터 관련된 계획이고, 그렇고, 요쪽은 이제, AI, 전기 부족하다, 이런 얘기 서버에 데이터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수요가 많이 늘까, 특히 이제 미국의 변압기 수요가 늘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변압기 이런 것은, 산업의 어떤 경기에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성장 쉽지 않은데 작년부터 기업은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뛰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제, 본인은 오늘, 운이 좋았다 그러는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매수 시점을 정확한 살 때 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신 단가가 34,800원 정확히, 고점을 뚫기 임박했을 때, 그때를 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행보를 하는 주식은 내려왔을 때 사면 물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요렇게, 지난번에 급등하고 나서 상한가 가서 급등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못했으니까 여기 행보하다가 딱 치면 여기 고점이 35,950원인데 그 전에 12평선 유지하고 제가 본 박스가 상단이 35,000원 딱 돌파한 거기서 딱 하면 사면 그냥 먹어요, 이게. 그러면 뭐 그냥 거의 20% 가까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수 시점에 정확히 사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십자봉 나오고 2개 나오고 이 십자봉 나와서 이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이 거래 실린 거 절반을 깨지 않고 있으니까 거래가 다 위로 치면 2차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십자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절반, 양봉의 길이 절반에서 십자봉 나오고 다시 대다수 매수한 사람, 여기 거래 실린 매수 주체 세력이 팔지 않으면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의 정확한 요거 패턴이에요. 이제 외우시면 돼요. 단기 매매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한 43,000 정도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인 가격을. 그러면 과거에 이 주식의 형태를 보면 주로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급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윗골에 안 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변압기 수요도 좋아지고 이렇게 그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위에 사서 물려가지고 계속 본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고 됐을 때 항상 지지선을 구축해서, 이제 손절하든지 해야 돼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는 35,000원이에요. 오늘 급등한 그 맥점이 35,000원이기 때문에 그 35,000원 반드시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매수 단가니까 그러면, 43,000원까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좀 이 테마선 지나가면 봐야 되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는 음봉이 아주 중요해요. 음봉이 뜨든지 윗꼬리가 많이 달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보지 말고 그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만약 양봉을 계속 가면 그냥 놔두고 그러면 주봉상으로 보면 일봉도 마찬가지. 이 종목의 성향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급등, 십자봉, 급등하고 행보잖아요. 그래서 주봉도 보시면 아마 주봉 이렇게 보면 급등하고 행보하고 급등. 그럼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목요일이죠? 그럼 목금,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높게 사지 않았나 좀 걱정했는데 잘 산 거라고 하네요. 매수 타점 괜찮았고요. 이제 가격 라인만 좀 잘 챙기면서 빠른 대응으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43,000원 목표가고요. 만약에 주가 흐름이 좀 꼬리가 생기면서 변동성이 생긴다면 수익 챙기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오랫동안 김장 김치처럼 묵혀놨다가 갑자기 이게 내 계좌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고조사 토로님의 유라테크인데요. 오늘 유라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네요. 전기차, 충전 이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세종시 쪽입니다. 세종시 테마 쪽에 엮여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작년 9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지금 이제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올까 말까 이렇게 오늘 밤에 이걸 보게 됐다고 하셨어요. 9,200원에 15%네요. 자, 그렇다면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유라테크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리를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이 지금 이제 한 딱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정도 남았고,
저도 이제 또 총선이 쉬는 날이니까 이제 네. 또 전날에 또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선 날에 또 투표하러 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세종을 이제 또 이 워싱턴 DC처럼 만들겠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정치 특별 자치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공약을 이제 비대위원장이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뭐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 프롬파스트하고 유라테크가 상당히 이제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유라테크가 이제 이 본사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으로 엮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는 그냥 한번 이 기회를 줬을 때 먹고 나와주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유라테크가 대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살짝의 이제 오늘 올라가다가 탄력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유라테크가 시간으로 보니까 또 다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목표가만 잘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도달을 한 단가가 또 마침 1,100원, 200원 정도예요. 그런데 딱 그 단가가 또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단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100원에서 2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요거는 그냥 기회 왔을 때 먹고 나오자, 내일의 단가를 집중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동안 산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이러고 있다가 요번에 올라오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1차 목표가 1,100원, 2차 11,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살펴볼 건데요. 채팅창에서 천하대장군님이 앵커분들 스타일이 90년대 선남선녀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칭찬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금 헷갈려서. 매기는 건지. 예. 요즘 스타일은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닌데. 저 약간 좋은 기분이 거겠죠? 좀. 예. 네.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그러시죠.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리아 서키트 살펴볼 거고요. 유튜브 바람과 함께님이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18,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강병욱님도 방금 남겨주셨어요. 코리아 서키트 역시나 비슷한 가격대 19,000원대에 좀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겹치네요. 네, 코리아 서키트 들썩들썩합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관심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최근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스권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바람과 함께 필명인데 이렇게 주식하다가 주식시장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정말로 사라질 수 있어요. 코리아 스키트를 사야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FPCB, PCB 업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반도체 패키징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일단 내가 PCB 업체를 사고자 하면 지금 시대에 PCB를 사야 될까? 그러면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처음 스마트폰 처음 할 때 PCB 업체도 잘 됐어요. 근데 수많은 PCB 다 망하고 몇 개 안 남았어요. 데덕하고 고려하고 BH 그다음에 이수비 이런 게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이건 살아 있어요. 그래도 IT가 워낙 이제 성장을 못 하니까 이쪽은 이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업황이 나쁘면 적자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반 PCB 업체들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개만 사야 될 이유는 있어요. 그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기판을 이제 인쇄로 기판을 적층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는 MLB 다층이잖아요. 이게 지금 HBM 쌓는 거잖아요. 여기에 핵심적인 건데 지금 AI 반도체 시대인데 나는 저 핸드폰 시대에 지금 살고 지금 코리아 스키트 핸드폰 기판 들어간다고 그러면 FPCB 그거 산다고 사고 있으니까 2008년도 10년도 그렇게 샀으면 모르지만 이제 과거 10년 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고 단기는 뭐 잠깐 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면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 섹터 내에서 가장 나는 물려도 뭐 비중 더 사든지 물리면 갖고 있으면 본전하든지 이런 주식을 일등주를 사는 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주식이 쉽잖아요. 그럼 코리아 스키트를 말고 PCB는 아무것도 살 거 없이 이수페타시스 한 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수페타시스는 보시면 지금 사상 고점을 지금 뚫었잖아요. 또 21,000원 갔다고 또 따블었어요. 그럼 3만원대 물리면 2만원 가서 뭐 만원대 제가 이제 저 3만원일 때 만원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8 갔다가 그럼 만원을 안 갔어요. 21,000원 갔다가 다시 계속 행보하다가 위로 그럼 여기 치고 있으니까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위에 팔던 했으면 이 단가가 여기 이날입니다. 바로 3월 초에. 그럼 원봉주가 지지하고 가니까 고점 이거 당연히 돌파죠. 최근에 내가 여기서 고점 돌파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 이 주식은 2,000원짜리가
지금 2020, 2,000원, 3,000원 했던 주식이 20배 왔어요. 그래도 저평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에서 ML 다층 기판은 유일한데요. 자, 이 기술로는 세계 1등 기술이에요. 그리고 먼저 공장도 미국도 다 해가지고 하니까 없어서 못 팔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물리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더 사든지, 그죠? 그래서 주식 올라가니까 이걸 안 사고 코리아 스키트 사는 것은 내가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또 반도체도 그럼 장비다. 패키징 장비를 하면 1등 장비를 사면 되잖아요. 그게 한미 반도체고요. 그다음 이런 또 뭐 패키징에 또 유명한 뭐 소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소재 그런 거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 저기 이수페타시스 말고 코리아 서킷은 지금 내일 당장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목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 어머님이 32,000원대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엄마 보고 있나? 내일 한번 매도하시기를 전화드려야겠네요. 네. 안 파세요. 화이팅. 이게 안 네. 파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파세요. 자, 위로해드려야겠어요. 예. 네. 자, 자, 이 필수님께서 또 GST 관련해서 사셨어요. 51,200원에 사셨는데 손실이고 오늘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25% 이게 수익권에서 내려와 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전망 좀 있겠습니까? 보니까 이 가격대 높은 때 사셨죠? 막 올라가고 이랬을 때 한 번 36,000원 이때 뚫고 나서 또 한 번 추가 상승해서 거의 한 뭐 6만 원, 6만 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손실로 접어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우시겠습니까? 맞아요. 관련해서 GST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뭐 액침 냉각이나 뭐 이런 걸로는 괜찮은 모멘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우려했던 거였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GST가 지금 뭐 스크러버 장비랑 칠러 장비, 뭐 TSMC 납품한다라고 해가지고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네. 엔비디아가 또 이제 액침 냉각한다라고 하니까 액침 냉각이 이제 이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을 좀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식힐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뭐 성능도 훨씬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을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이제 이 AI 쪽이나 이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성능이다 보니까는 과열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을 식히기 좋은 액침 냉각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GST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무려 또 엔비디아와 엮이는 그런 종목군이니까 좋은 이야기가 가득한데 좋은 이야기가 가득 나온 만큼 GST는 연봉으로만 봐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갱신한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G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2만 원 후반대에서 6만 1,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또 이제 약 한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사실 지금 단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단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약간 이제 5만 1,000원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이 정도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단가가 싼 단가에 진입을 했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싼 단가에 진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고가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대응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진행을 하셔서 신고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때마다 차근차근히 차익 실현을 해야지 그리고 약간의 물량이 나온 듯한 꺾이는 움직임 혹은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지 하고 확실하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뭐 공개 방송도 해보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신 분들이 최근에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많이 안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뭐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이 시장이면 좋은데 미증시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의 상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좋은 종목도 한 차례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T 같은
경우에도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슬슬 시장이 고점에 도달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저점이 46,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46,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또 골을 크게 팠다가 또 상승이 그때서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점 구간 이탈하면은 일단은 최소한 비중 축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 55,000원, 2차 목표가 61,000원 안내 드리면서 이슈는 어찌됐든 좋은 종목은 맞으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이 저점 구간과 목표가만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대응해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T 1차 목표가 55,000원, 61,000원, 손절가 46,000원이니까 가격대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다음 종목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66,000원, 네, 10% 했는데요. 오늘 종가에 딱 맞췄네요. 네네. 오늘 종가에 사봤는데요. 오늘 사셨고, 이게, 네. 네, 근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갔을 때 제가 매도를 해야 될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젤로 밑에 있는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샀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까지 이게 어느 때나 좀 움직여서 가더라 기다려야 될 텐데 만약 기다리면 네. 얼마 정도에서 제가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호텔신라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호텔시아 사신 게 많이 빠져서 사신 거죠? 네, 많이 빠졌고 네. 지금 제가 약간의 그 뉴스를 조금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오고 뭐 어쩌고 조금 이게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좀 들어가 봤는데 잘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가격은 박스권 바닥 하방 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 호텔신라라든지 그 뭐 쇼핑 회사들 이런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뭐 잃어버리는 31분처럼 경기가 침체가 계속된다 그러지.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침체가 우리 중국을 따라간다 그러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당연히 내수도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모멘텀, 즉 상승 동력이 별로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만약에 중국 관광도 들어온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2015년도 막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면세점 중국 관광 꽉 찼을 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중국도 지금 엄청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빠져 있고요. 실적이 개선되다 애널리스트 분析그래도 늘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구조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수가 특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거래가 실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거래 실리고 팍 내려와서 그러면 이 거래 실린 것을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77,800원에 그러면 그걸 급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 됩니다. 그럼 한 7만 원 정도, 68,000원 정도 저항이니까 내가 6만 원에 사가지고 한 10%밖에 못 먹는데 잘 먹어도 반등해도. 그러니까 그럴 바에 성장하는 주식들, 막 요즘 세상에 막 AI 반도체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걸로 가서 물리더라도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지고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텔신라부터 해서 과거의 주식을 한 15년도 전에 2010년도 그때 소비 시대 왔을 때 그때 좀 사는 건 뭐 수익이 한 50% 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해야만 본전이나 아니면 10% 20%밖에 못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63,000원 1차적인 목표가예요. 그 63,500원 정도 4,000원 가면 64,000원 1차 목표가니까 거기 가면 팔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뭐 계속 수익 난 상태 그래서 가면 68,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6만 원 분기하면 그냥 팔고 다른 거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다가 한 10% 먹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63,000원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6만 원 깨지면 바로 손절하고 탈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오늘 또 상한가 갔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래스 기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YC캠인데요. 오늘 또 장 후반에 아주 강력하게 시세를 또 분출해내는 그런 YC캠 18,000원에 안착합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이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결해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